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나스닥 투자자 분들이면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잘 나왔죠. 근데 이번 실적들의 키워드를 먼저 뽑아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기대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보수적이고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정말 잘 나온 모습. 그래서 절대치로는 예년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대치보다는 훨씬 잘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등 업체들은 정말 그냥 계속 잘하고 있다. 요 두 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더 더하자면은 이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힘든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판이 갈리고 있다. 이제 요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회사 5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렇게 5개를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안 좋았던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메타 실적 역시나 기대 이하로 나왔죠. 메타는 유저 수 자체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전년 대비 분기 감소세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메타 유저 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월간으로 거의 뭐 29억 명, 30억 명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어차피 포화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여타 업체들과의 경쟁들이 이제 빡세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의 유저 수를 보면은 어차피 애초에 29억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보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3콤보를 맡고 있죠. 이 업체가 SNS 광고주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광고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긴축이 오니까 돈이 없어지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광고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제 SNS 광고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이어져 온 작년부터 떡밥인데,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광고주들도 이탈하고 있는데 뭐 있는 광고조차도 어쨌든 뭐 효율을 얻어내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 거죠. 소비자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SNS를 떠나서 뭐 구글, 유튜브까지도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틱톡이 떡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다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런 3콤보를 맞으면서 이제 회사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메타는 미래를 걸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부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퍼붓고 있긴 한데, 여전히 돈 계속해서 엄청나게 까먹고 있고, 그나마 발생하던 매출도 조금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메타 입장에서는 미래를 이제 메타버스에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VR, AR 쪽으로 키워야지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유저층을 또 발굴해내서 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VR 기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가격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를 보시면은 메타뿐만이 아니라 스냅, 핀터레스트처럼 SNS 플랫폼에 유저들이 모여있고, 그 유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뿌리는, 그걸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형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디스플레이형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광고주들은 빠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메타가 이렇게 먼저 때려맞고 나니까 안 그래도 낮아졌던 이제 기대치, 실적 기대치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제 더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애플과 아마존 같은 이제 각 분야 1등 업체들은 너무나도 사실 기대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사실 이것조차도 뭐 절대치를 살펴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출이 일단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익 부분에서는 원가 상승, 뭐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외형이 계속 크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출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성장세 둔화보다도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도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만큼 좀 업사이드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애플 실적도 정말 가볍게 짚고 가면은 아이폰 판매가 여전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둔화 시그널이 아직까진 전혀 없다고 밝혔고, CEO가 반면에 이제 아이패드나 맥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판매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메인 이제 주포인 애플의 주포인 아이폰이 계속 잘 팔렸고, 결국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실적 시즌 2022년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이제 3가지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너무나도 이제 훌륭한 회사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가격 결정력, 이제 브랜드력을 지니고 이제 프리미엄, 지금 소비가 양극화되는 상황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도 소비가 계속 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LVMH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애플 제품들은 이제 단순히 전자기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소비재죠.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심지어 인플레 여파를 제하고 나서도 이제 마진이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이제 43%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줄었다, 뭐 생산량도 줄었다,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락다운을 뚫고 전년 대비 1%밖에 매출이 안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것에 이제 이뮤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편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로는 가이던스라는 걸 안 주고 있죠. 미래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주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거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예측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애초에 이제 시장 예측치가 만들어지는 그 가이던스 자체를 계속 안 주면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부담이나 분란을 안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플 이번 분기 재무제표를 정말 핵심만 보고 가면은 딱 이 부분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별로 얼마나 팔렸나 보시면은 이게 이번 3개월 그리고 이게 전년 동기 3개월인데 어쨌든 매출이 늘었죠. 지금 상황에서도 늘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폰 매출도 늘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참고로 서비스 매출은 마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품보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이 크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도 더 알짜 사업이 이제 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맥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는 공급망 문제로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면면을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도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나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원가 상승이나 물류비 상승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다. 이 시그널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경쟁자죠.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적 발표한 월마트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아마존도 걱정을 했는데 아마존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키우려는 중인데 아마존 프라임에 대항해서 이제 자체 구독 서비스를 키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영상 콘텐츠도 있고 정말 배송을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월마트 구독 서비스는 아직 그 정도의 콘텐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쫓아가기 좀 더 힘든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 지금 되게 다 끊는 추세라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월마트 실적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인플레 때문에 소비자 수요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은 필수품 위주로 몰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 뭐 월마트가 아니라 다른 무슨 커머스 업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영역일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 실적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일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마존은 영업이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가져오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부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어쨌든 아마존 자체도 이제 구독 서비스 매출이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이 안 좋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광고 쪽으로 돌아가서 이 알파벳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뭐 광고나 클라우드 사업부 둘 다 성장 속도가 이제 기대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 워낙에 팬데믹 특수로 좋았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도 따져보면은 아까 메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성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틱톡과의 경쟁이 점점 더 빡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광고비 지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광고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광고를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내가 찾아가서 이제 소비자가 정말 찾아가서 찾는 이 검색 광고와 소비자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이제 전자가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검색 광고고 후자가 이제 메타나 다른 SNS 업체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들일 텐데 아무래도 이 전자가 훨씬 더 고순도겠죠. 그리고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물건을 살지를 검색하는 게 사실 훨씬 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좀 메타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뭐 연결시켜서 너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 줄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검색 광고에 비하면 이제 순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이번 실적 SNS 업체들이 단기로 안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거대한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SNS 업체들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빨리 컸다고 하면은 여기서 오는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는 뭐 내가 관심 없었던 내가 몰랐던 거를 이제 발견하게 해주는 이런 광고들이 이제 많았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광고 업체들도 스케일업을 하고 소비자 데이터들도 쌓이다 보니까 정말 막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 다 추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고가 정말 너무 약간 노이즈 수준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한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SNS 광고라는 이 채널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하던 후킹하는 컨텐츠로 소비자 눈을 사로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판매 유도로 이어가는 그런 미디어 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 떴다가 지금은 정말 많이들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D2C 브랜드라고 떴던 브랜드들이 자체 브랜드로 정말로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갖춘 사람들이 찾아오는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한 브랜드는 좀 많이 사그라드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정말 실적에도 반영된 분기가 이번 분기일 뿐이지 단순히 이게 뭐 한두 분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색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뭐 강력한 캐시카우를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검색으로 돌아오는 좀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구글의 광고 레베뉴 그로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예년보다도 떨어졌죠. 팬데믹 이전
예년보다도.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의 Search and Other Revenue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 본진이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특수가 좀 있었던 거는 여행 그리고 이제 커머스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구글도 커머스를 어쨌든 계속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행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돌아오면서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알파벳이랑 비슷하게 실적 자체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실적을 선방한 편이고, 러시아에서 사업 빼고 그다음에 뭐 사람 줄이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 강세 여파,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꿀 때 환율 때문에 잃어버리는 돈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의 2% 정도가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부도 성장세 둔화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뭐 40% 정도 성장하고 있는 되게 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가이던스, 향후 1년 가이던스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던지면서 시장에서 되게 반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 2위 사업자인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제 안티 아마존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 등을 이제 포함해서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딜들을 따내기 위해 항상 이제 맞붙는 사이인데, 특히 국방부 사업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는 이제 혼자서 다이다이 뜰 게 아니라 아마존 오케이 너네는 너네 길 가라, 너네가 점유율 높은 거 알겠고 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구글이나 오라클 같은 다른 회사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딜을 따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광고 얘기를 많이 드린 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넷플릭스랑 광고 사업 제휴를 한다라는 재밌는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 구독 티어를 도입해서 이제 구독료를 낮추겠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글,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될지 아니면 컴캐스트가 될지 로쿠가 될지 어떤 파트너를 이제 광고 파트너로 잡을지 다들 궁금했는데, 좀 뜻밖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뜬금없이 왜 광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 사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이제 써왔었고요. 여기도 이제 B2B 위주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B2C를 좀 더 늘리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좀 특히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에지, 빙 이런 검색 엔진들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검색 광고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스케일을 훨씬 더 키우려고 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싸웠다고 하면은 메타가 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밀렸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이 B2C 유저 기반을 확 늘려서 거기다 광고를 얹겠다는 거는 사실 뭐 기존에 뭐 링크드인도 인수하고, 그다음에는 뭐 핀터레스트나 틱톡 그리고 디스코드 같은 이런 각종 B2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의 인수 의지를 밝히면서, 물론 이제 사지는 못했지만 이 회사들은 인수 의지를 밝히면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광고 더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에 이 AT&T한테서 이제 광고 사업부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기술 플랫폼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경쟁이 너무 빡빡한, 그리고 규제각이 나오는 이런 온라인 타겟 광고, 이제 메타가 하는 SNS 업체들이 하는 그런 광고 시장을, 물론 이제 거기도 일부 관심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커넥티드 TV, 이번 넷플릭스 파트너십도 결국엔 커넥티드 TV의 일환이겠죠. 이 새로운 시장인, 그리고 커가는 시장인 커넥티드 TV 시장의 광고를 본인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뒷단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회사별 이제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차이로 지금은 이제 4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특히 페이스북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아마존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형이 변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살 네이버 프리미엄이나 아니면은 뉴스레터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고 많은 회사들의 이제 실적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실적 기간에도 좋은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순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